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8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주 절벽에 빠졌던 지역 조선업계는 항만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첫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조선 산업이 장기화된 불황을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농업은 과잉 생산 등으로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농업 창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청년 창농업 175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장 규모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사업비 8조 원이 투자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수 국가산단에 8조 원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LG화학은 3조 원을 투자해 올레핀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유분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80만 톤, 고부가 폴리올레핀 8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여수 공장은 2조 7,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올레핀 공장을 새로 짓는데 공장이 운영되면 에틸렌은 연간 70만 톤, 프로필렌은 50만 톤 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에틸렌을 연간 70만 톤, 폴리에틸렌을 연간 5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정입니다. 2019년 7월에 본격 착공해서 현재 약 3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중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160만 톤 신증설 공사에 2조 6천억 원 투자를 포함하여 약 3조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규직 약 300명, 건설기간 공사 연인원 약 25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 외에도 산단 기업 7곳이 추가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전체 2조 원대 추가 투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유 화학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면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례 없는 투자가 추진되면서 여수시는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공장 증설 공사가 집중돼 건설 근로자 15,000여 명이 여수를 찾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교통 대란에 대비하고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장이 확대 가동돼서 폐수량이 크게 늘기 때문에 폐수 처리 시설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시설의 폐수 처리 용량을 일일 13만 5천 톤에서 16만 5천 톤으로 3만 톤을 늘리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발빠르게 뛰어든 여수산단 기업들. 더불어 지역에서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새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각 분야별로 활기찬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수주 절벽에 빠졌던 지역 조선업계는 항만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첫 계약을 시작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항구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배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항구로 옮길 때 쓰는 암벽 크레인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암벽 크레인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산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 그런데 최근 현대사모중공업이 부산항에 설치할 암벽 크레인 9대를 수주하고 새해 들어 첫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근길에 좋은 수주 소식이 들려가지고 전 임직원이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억 불 상당인데 올해 저희 회사는
안정적인 작업 물량을 확보해서 지역 고용에도 좀 이바지하고 회사 살림살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산항에 국내산 암벽 크레인이 세워진 건 지난 2003년이 마지막입니다. 역대급 태풍인 매미의 역습에 크레인이 쓰러져 우리나라 기술력이 도입됐지만 이후엔 중국산이 항구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야만 운용이 가능한 크레인은 밀려드는 물동량을 처리하기엔 역부족. 20년 만에 새로 도입될 국내산 크레인은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원격 조종이 가능해 물동량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크레인들은 대차라고 하는 트롤리가 하나 갖춰 있어서 생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크레인은 2개의 대차를 갖추고 있어서 기존 크레인보다 약 30에서 40%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원격 조종 그리고 자동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4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을 수주해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지역의 대표 조선업체.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운 틈새 시장 공략이 흑자 전환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힘찬 첫발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화학이나 조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기본 산업 가운데 하나인 농업은 아직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최근 잇따른 과잉 생산으로 인해 양파 등 채소류의 산지 폐기가 지난해까지 이어졌고 올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전라남도는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인들에게 전국 최초로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국 230만 명이 넘는 농가 인구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 전남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취업자 수는 98.2만 명으로 농업과 임업, 어업 등 취업자 구성비가 2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양파와 배추 등 채소류 생산 과잉 등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농민들은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산지 폐기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무안 지역 농민들은 반복되는 폐기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요 가까운 저쪽에 보면 뭐 멀쩡하게 잘 된 그 양파를 그 폐기를 한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반복된다는 그 현실이 안타깝죠. 전라남도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1,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수출 중심의 유통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480억 원을 들여 로봇과 드론, 인공지능 기반의 시범단지와 첨단 농기계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35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5월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에 지역 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렇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 분야에만 7천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확보한 전라남도.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올해는 농업에 희망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청년 창업농 175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선발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로 독자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3년 이하인 경력자입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 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융자, 농林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활용 때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과 각종 영농기술 교육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농 정착 지원금은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오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흑산도 인근 바다에서 어획물 운반선이 표류해 해경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도 곤촌 선착장 앞 해상에서 19톤급 어획물 운반선이 항해하다 추진기에 로프가 걸려 표류했습니다. 해경은 잠수요원을 투입해 추진기에 엉켜있는 로프를 제거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전남 지역 2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서 전국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은 강진군의 맘편한 센터 조성과 진도군의 활력이 넘치는 목축골 만들기 등 2곳이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해 11월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됐으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진군의 맘편한 센터 조성은 강진읍 서성리 일원에 생애주기 맞춤형 영유아 돌봄 공간과 청소년 창업센터, 장노년 공공체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며 진도의 활력이 넘치는 목축골 만들기는 아이돌봄센터와 문화체험마당, 주차장 등 핵심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 84억 원과 지방비 56억 원 등 140억여 원을 들여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 회복, 도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입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새해를 맞아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인사회에는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경제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계획 등을 공유하고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종욱 순천상해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지역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해에는 에너지와 관광 등 친환경 사업 6개 분야를 담은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본격 추진해 전남의 2번째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진군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이동 진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 진료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진군 보건소 김태령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진군 보건소장 김태령입니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진군 보건소에서 2020년 새해 첫 이동 진료를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도 진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첫 방문지는 어디였나요? 네, 지난 1월 2일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화방마을과 안지마을, 경로당 2군데를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진군 보건소에서 의료 취약지 이동 진료에 발벗고 나서게 된 이유와 더불어서 이동 진료 운영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강진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99개 시군 중에 의료 취약 지역 가운데 한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군 고령 인구 비율이 33%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승욱 강진군 수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경로당 기초의료복지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건강하게 어르신이 살 수 있도록 군수님 공약과 의지가 반영된 마을 방문 진료 사업입니다. 병원이 없는 면단위 의료 지역 105개 마을을 선정하여 9,32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과,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4개과 9명의 진료팀이 분기 1회씩 순회 방문하여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이 모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진료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어르신이 강진 읍내 병원에 가기 힘든데요.
경로당에 찾아와서 진료를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한방 침과 물리치료를 좋아하시고 구강치료와 어르신들이 틀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틀니 세척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자주 찾아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 강진 그리고 군민 모두가 건강한 강진을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 의료 취약 지역 105개 마을 경로당 이외에 약 한 200여 개의 전체 경로당에도 기초 검진과 상담, 보건 교육을 통하여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환자 관리 등 정신 건강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욱 촘촘한 국민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자년 새해 1월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은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 전남 지역 5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망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 100 이하인 61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기준치 100 이상인 경우 긍정적인 업체가 많은 것으로 이하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내수 부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안 흑산도는 철새 보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만간 철새와 관련된 다양한 조형물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흑산도에 있는 어촌 체험 시설을 새 조각 전시관으로 탈바꿈하고 철새와 관련된 조형물 500여 점을 모아 전시할 계획입니다. 새 조각 전시관은 오는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주말을 앞두고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0도로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눈비 소식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에 상황이 더 악화해 전국 모든 권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